120억 원을 전부 막내딸에게 맡기겠다. 김순자 할머니가 이 말을 하던 순간 거실은 죽음 같은 정적에 빠졌습니다. 두 아들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고 막내딸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평생 농사만 지어온 70대 할머니가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을까요? 그 이야기는 한 달 전 마을 회관에서 들려온 믿기 어려운 소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놀라운 소식. 가을 바람이 황금빛 들판을 스치는 10월의 어느 날 70대 김순자 할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마을 회관으로 향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굽어진 그 손으로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음을 옮겨가는 모습은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아이고 순자야. 큰일 났어. 회관 입구에서 만난 이웃 할머니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순자는 깜짝 놀라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무슨 일이라고 그렇게 호들갑을. 우리 마을 전체가 재개발 지구로 지정됐다고. 보상금이 얼마인 줄 알아? 집 한 채당 평균 120억이래. 순자의 다리에 힘이 빠졌다. 평생 농사만 지어온 그녀에게 120억이라는 숫자는 상상할 수도 없는 금액이었다. 돌아가신 남편과 함께 평생 피땀으로 일궈온 이 작은 집이 하루아침에 그런 큰 돈이 될 줄이야. 내가 정말로 그런 큰 돈을 받게 된다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낡은 평상에 주저앉았다. 마당 한켠에 심어둔 감나무에서 붉은 감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 손수 심은 그 나무였다. 여보, 우리 집이 120억이나 된다네요. 믿어지세요? 바람에 흔들리는 감나무를 바라보며 돌아가신 남편에게 말을 건넸다. 10년 전 남편을 떠나보낸 후 순자는 늘 이렇게 혼자만의 대화를 나누곤 했다.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120억이라는 돈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리고 무엇보다 세 자녀들이 이 소식을 들으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다. 아니, 걱정이 됐다. 이장 자녀들의 귀환. 한 달 후 돌아가신 남편의 10주기 제사를 위해 세 자녀가 모두 고향집에 모였다. 첫째 아들 민철은 서울에서 변호사로 성공한 삶을 살고 있었다. 고급 승용차를 타고 나타난 그는 정장 차림에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다. 하지만 어머니를 보는 눈빛에는 어딘지 모를 차가움이 있었다. 어머니, 올해도 제사상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둘째 아들 민수는 사업 실패 후 빚에 시달리느라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한때는 형보다도 잘 나간다고 자부했던 그였지만 이제는 어깨가 축 처진 중년 남자일 뿐이었다. 어머니, 죄송해요. 형편이 어려워서 제사 비용도 제대로 보태드리지 못했네요. 막내딸 민정은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다. 밤늦게까지 일해야 하는 힘든 직업이지만 환자들을 정성껏 돌보는 성실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어머니를 보자마자 달려가 꼭 안아드렸다. 엄마, 보고 싶었어요. 많이 야위셨네요. 잘 드시고 계세요?
제사를 지내는 동안 순자는 자녀들을 하나하나 바라봤다. 모두 자신의 품에서 나온 소중한 아이들이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각자 다른 길을 걸으며 마음도 조금씩 달라진 것 같았다. 제사를 마치고 나서 자녀들은 거실에 둘러 앉았다. 오랜만에 모인 가족의 시간이었지만 어딘지 어색한 공기가 흘렀다. 형들은 언제 다시 내려올 거예요? 민정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글쎄 바쁘니까 쉽지 않지. 민철이 무심하게 대답했다. 나야 뭐 내려올 기름값도 아깝지 않나. 민수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순자는 가슴이 아팠다. 언제부터인가 아이들이 서로 마음을 열지 않는 것 같았다. 성공한 첫째는 거만해졌고 실패한 둘째는 위축됐고 막내만이 예전 그 따뜻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 듯 했다. 작은 시험. 며칠 후 자녀들이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간 뒤 순자는 중요한 결심을 했다. 120억 보상금 이야기는 아직 아무에게도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대신 작은 시험을 해보기로 했다. 순자는 세 자녀에게 차례로 전화를 걸었다. 민철아, 엄마야.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아, 별일은 아니고 집이 많이 낡아서 고쳐야 할 곳이 좀 있어. 지붕도 새고 보일러도 고장 났거든. 엄마 혼자서는 힘이 벅차서 말이야.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어머니, 제가 직접 내려가서 도와드릴 수는 없고요. 대출을 받으세요. 어차피 재개발 보상금 나오면 갚으실 수 있잖아요. 아, 그리고 저 바빠서 이만 끊을게요. 순자의 마음에 첫 번째 상처가 났다. 돈은 많은 아들이 어머니의 어려움에 이토록 냉정할 줄이야. 이어서 둘째 민수에게 전화했다. 민수야, 엄마야. 집 수리할 일이 있어서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 어머니, 죄송해요. 저 지금 빚만 수억 원이에요. 도와드릴 처지가 정말 안 돼요. 차라리 막내한테 부탁해 보세요. 두 번째 상처가 더 깊게 팼다. 형편이 어려운 건 이해하지만 그래도 어머니를 걱정하는 마음이라도 보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마지막으로 막내딸 민정에게 전화했다. 민정아, 엄마야.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목소리가 왜 이렇게 힘없어요? 혹시 아프세요? 아프지는 않은데 집이 낡아서 고칠 곳이 좀 있어서. 엄마, 제가 다음 주말에 바로 내려갈게요. 돈이 많지는 않지만 제 통장에 있는 전부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드릴게요. 순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막내딸의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걱정과 사랑이 느껴졌다. 첫째 아들의 선택. 다음 날 민철이 갑자기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어머니, 어제 생각해 보니까 집 수리비가 얼마나 들지 알아봐야겠어요. 제가 아는 업체를 소개해 드릴게요. 순자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물어봤다. 그럼 민철이가 조금 도와줄 수 있는 거니? 아, 그게 제가 지금 새 아파트 구입하느라 여유가 없어요. 대신 좋은 조건으로 대출 받을 수 있는 은행을 알아봐 드릴게요.
어차피 재개발 보상금으로 갚으시면 되잖아요. 순자는 한숨을 쉬었다. 첫째 아들은 어머니보다 자신의 재산 늘리기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았다. 성공했다고 자부하지만 정작 가족에 대한 마음은 메말라버린 것 같았다. 민철아, 엄마가 재개발 보상금을 얼마나 받는지 알고 있니? 대략 들었어요. 꽤 큰 금액이라고 하던데요. 그런 걸로 대출 정도는 충분히 갚으실 수 있잖아요. 민철의 대답에서 순자는 차가운 계산만을 느낄 수 있었다. 어머니의 어려움보다는 재개발 보상금이 더 관심사인 것 같았다. 둘째 아들의 고민. 며칠 후 민수가 혼자 어머니를 찾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민이 서려 있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요즘 너무 힘들어서. 괜찮다, 민수야. 엄마가 다 안다. 형은 돈이 많으니까 쉽게 말하지만 저는 정말 빚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있어요. 아내도 스트레스 받아서 병원 다니고 있고요. 순자는 둘째 아들의 손을 꼭 잡아줬다. 사업 실패의 아픔이 얼마나 클지 충분히 이해했다. 그래도 민수야, 엄마는 네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힘들다고 가족마저 외면하면 안 되지 않겠니? 어머니, 제가 지금 어떤 처지인지 아세요? 친구들도 다 피하고 아이들 학비도 제대로 못 내고 있어요. 차라리 막내가 도와드리는 게 나을 거예요. 민수의 말에는 자괴감과 함께 책임을 회피하려는 마음이 섞여 있었다. 순자는 안타까웠다. 어려울 때일수록 가족이 힘을 합쳐야 하는데 둘째 아들은 자신의 상처에만 빠져 있는 것 같았다. 막내딸의 진심. 주말이 되자 민정이 약속대로 내려왔다.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와 공구 상자를 들고 있었다. 엄마,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드릴게요. 병원에서 밤근무하면서 모은 돈이에요. 민정이 내민 통장에는 그리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그녀가 평생 모은 전 재산이었다. 민정아,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엄마, 저 어릴 때 아팠을 때 엄마가 밤새 간호해 주신 거 기억해요. 등록금 마련하려고 새벽 시장에서 일하신 것도요. 이제 제가 엄마를 돌봐드릴 차례예요. 민정은 정말로 직접 집 곳곳을 둘러보며 고칠 수 있는 곳들을 확인했다. 지붕의 작은 구멍은 스스로 막아보겠다고 했고 보일러 점검도 업체에 연락해서 함께 확인했다. 엄마, 혼자 사시면서 얼마나 불편하셨어요. 앞으로는 제가 자주 내려와서 확인할게요. 그날 저녁 민정이 어머니 옆에 앉아 말했다. 엄마, 형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저는 엄마가 가장 소중해요. 돈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 아이만큼은 자신이 키운 대로 자랐구나 싶었다. 진실의 공개. 그로부터 일주일 후 순자는 세 자녀를 모두 불러 모았다.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다. 얘들아, 엄마가 할 말이 있다. 세 자녀가 모두 어머니를 바라봤다. 순자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을 이어갔다. 사실은 이번 재개발 보상으로
120억 원을 받게 됐다. 순간 거실이 정적에 빠졌다. 민철과 민수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변했다. 어머니 정말이에요? 120억이요? 민철이 흥분하며 물었다. 그렇다면 저희가 걱정할 필요가 없었네요. 민수도 갑자기 밝아진 표정으로 말했다. 하지만 민정은 조용히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엄마, 그런 큰 돈을 받게 되셔서 다행이에요. 이제 편하게 지내실 수 있겠네요. 순자는 자녀들의 서로 다른 반응을 지켜봤다. 첫째와 둘째는 갑자기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어머니, 그럼 이제 집 수리는 물론이고 더 좋은 곳으로 이사도 가실 수 있겠네요. 아, 그런데 그런 큰돈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민철이 빠르게 말했다. 형 말이 맞아요. 어머니 혼자서 그런 큰돈 관리하시기 어려우시잖아요. 저희가 도와드려야죠. 민수도 거들었다. 하지만 민정은 여전히 조용했다. 민정아, 너는 왜 아무 말이 없니? 순자가 물었다. 엄마, 돈이 많든 적든 엄마는 제게 가장 소중한 분이에요. 다만 그 돈이 우리 가족에게 좋은 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형제 간의 다툼. 그날 밤 민철과 민수는 별도로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형, 어머니 나이도 있으시고 그런 큰돈 관리 어려우시잖아. 우리가 나눠서 관리해 드리는 게 어때? 그래, 그게 맞는 것 같다. 나는 법률 쪽 전문가니까 상속 관련해서 미리 정리해 드리고, 그럼 나는 투자 쪽으로 불려드리게. 막내는 어차피 그런 큰돈 관리할 능력이 없잖아. 두 형제는 벌써부터 어머니의 재산을 나누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다음 날 이들의 대화를 우연히 들은 민정은 충격을 받았다. 어머니가 살아계신데 벌써부터 재산 분배를 논하다니. 형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민정아,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어머니 연세도 많으시고 그런 큰 돈을 혼자 관리하시기 어려우시잖아. 그래,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해 드리는 게 효도지. 민정은 화가 났다. 효도요? 형들이 지금까지 어머니께 뭘 해드렸는데요? 집 수리 도와달라고 하실 때는 언제고 돈 이야기만 나오니까 이렇게 관심을 보이시는 거예요. 야, 너는 뭐 그렇게 잘났다고 그래? 병원 다니면서 번 돈이 얼마나 된다고? 돈이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하다고요. 형제들 사이에 큰 다툼이 벌어졌다. 어머니의 마음. 다툼 소리를 들은 순자가 나타났다. 얘들아, 그만해라. 어머니, 이 애가 우리더러 돈만 밝힌다고 해요. 형들이 먼저 그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순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큰돈이 가져온 것은 행복이 아니라 갈등이었다. 얘들아, 엄마 말 좀 들어라. 세 자녀가 모두 어머니를 바라봤다. 엄마가 왜 처음에 재개발 보상 이야기를 안 했는지 알겠니?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바로 이런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야. 돈 때문에 형제가 싸우는 모습을. 순자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가족이 돈 때문에 이렇게 변하는 걸 보니까
엄마 마음이 너무 아프다. 민철과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성급했어요. 그래도 어머니 걱정해드리는 마음에서 한 말이에요. 하지만 순자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다. 최종 결정. 며칠 후 순자는 다시 세 자녀를 불러 모았다. 이번에는 확고한 결심을 품고 있었다. 얘들아, 엄마가 결정한 일이 있다. 세 자녀의 시선이 집중됐다. 이번 재개발 보상금 120억 원을 전부 민정이에게 맡기기로 했다. 민철과 민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어머니, 그게 무슨... 형, 잠깐만. 민정이 말을 막았다. 엄마, 저는 그런 큰돈 받을 수 없어요. 형들도 있는데. 순자는 손을 들어 모두를 조용히 시켰다. 내 말을 끝까지 들어라. 민정아, 내게 맡기는 이유가 있다. 순자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돈이 사람을 시험한다고 했지. 이번 일로 엄마는 너희들의 진짜 마음을 알 수 있었다. 민철이는 돈은 많지만 어머니에 대한 마음은 식어 있었고, 민수는 어려운 상황을 핑계로 책임을 회피했다. 두 아들이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민정이는 자신이 가진 전부를 기꺼이 내어주려 했고, 엄마를 진심으로 걱정해줬다. 민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런데 엄마,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다. 네, 엄마. 말씀하세요. 내 형제들 목까지 내가 지켜라. 피는 물보다 진하고 가족은 끝내 버릴 수 없는 인연이니까. 민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알겠어요. 형들도 제 형들이에요. 함께 잘 살아갈 방법을 찾아볼게요. 변화의 시작. 그로부터 몇 달 후 김순자 가족에게는 조용한 변화가 찾아왔다. 민정은 어머니와 의논해서 120억 원을 현명하게 관리하기 시작했다. 먼저 어머니를 위한 새 집을 마련했고, 어머니의 노후를 위한 안전장치들을 마련했다. 그리고 형들에게도 조건부로 도움을 제안했다. 민철 형, 형이 정말로 어머니를 생각하신다면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어머니를 찾아뵙고 안부를 확인해 주세요. 그 조건으로 형의 새 아파트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도와드릴게요. 민수 형, 형의 사업 빚을 정리해 드릴게요. 대신 앞으로는 어머니께 효도하는 일에 더 마음을 써주세요. 두 형들은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막내의 진심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민철은 매주 주말마다 어머니를 찾아뵙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의무감에서 시작했지만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면서 점차 잃어버렸던 가족의 정을 되찾아갔다. 민수는 빚을 정리한 후 작은 사업을 다시 시작했다. 이번에는 욕심 부리지 않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며 살아갔다. 진정한 부의 의미. 1년 후 김순자 할머니는 새집 거실에 앉아 세 자녀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다. 예전과는 달리 아이들의 얼굴에 진심 어린 웃음이 번지고 있었다. 엄마, 건강은 어떠세요? 민철이 어머니의 안색을 살피며 물었다. 요즘 운동도 하고 있어서 괜찮아. 순자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어머니 다음 주에 같이 여행 가요. 제가 예약해 놨어요. 민수가 밝은 표정으로 제안했다. 오빠들 감사해요. 엄마도 좋아하실 거예요. 민정이 흐뭇하게 웃었다. 순자는 이 모든 변화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120억이라는 돈이 처음에는 가족에게 갈등을 가져왔지만 결국은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얘들아, 내 엄마가 평생 살면서 깨달은 게 있다. 진짜 부는 돈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이 함께 있는 거라는 걸. 세 자녀가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 사랑은 어려울 때 더 빛이 난다는 것도. 민정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 덕분에 저희도 많이 배웠어요. 형들과도 더 가까워졌고요. 그래, 이제 우리는 정말 가족 같아졌어. 민철이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앞으로는 더 자주 와서 안부 확인할게요. 민수도 진심을 담아 말했다. 에필로그 진심을 지켜낸 할머니. 그로부터 2년이 흐른 어느 가을날, 김순자 할머니는 새집 마당에서 손자 손녀들과 함께 감을 따고 있었다. 예전 그 감나무에서 가져온 가지를 심어서 키운 새 감나무였다. 할머니, 이 감 정말 달아요. 그 민철의 아들이 감을 한 입 베어 물며 말했다. 그럼 할머니가 정성께 키운 감이니까. 순자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민정이 어머니 옆에 앉아 말했다. 엄마, 그때 엄마가 하신 선택이 정말 현명했다고 생각해요. 120억이라는 돈보다 더 큰 걸 우리가 얻었잖아요. 그게 뭐니? 진짜 가족이 되는 방법이요. 순자는 멀리 마당에서 뛰어노는 손자 손녀들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다. 민철은 이제 정말로 매주 어머니를 찾아뵙고 민수는 작지만 안정적인 사업으로 가족과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그리고 민정은 여전히 간호사로 일하면서도 어머니를 정성껏 돌보고 있었다. 민정아, 엄마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네, 엄마.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진짜 소중한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다. 그 마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어려울 때 비로소 알 수 있어. 너는 그 시험을 가장 훌륭하게 통과했다. 민정의 눈에 감동의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네가 형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품어준 거야. 그게 진짜 가족의 힘이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는 가을 저녁, 김순자 할머니는 세 자녀와 손자 손녀들이 어우러진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120억이라는 돈은 결국 숫자에 불과했지만 그 돈으로 인해 깨달은 진실은 평생의 보물이 되었다. 진심은 돈으로 살 수 없고 가족의 사랑은 어떤 시험보다 강하며 용서와 포용이야말로 진정한 부의 비밀이라는 것을. 그날 밤 순자는 돌아가신 남편의 사진 앞에서 조용히 말했다. 여보, 우리 아이들이 정말 훌륭하게 컸어요. 비록 한때 헤맸지만 결국은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됐어요. 이제 마음 놓고 하늘나라에서 지켜보세요. 창밖으로는 보름달이 밝게 떠 있었고 온 가족이 함께 모인 집 안에는
따뜻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진심을 지켜낸 할머니의 지혜는 이렇게 세 자녀에게 그리고 손자 손녀들에게까지 이어져 내려갔다. 돈보다 귀한 것이 마음이고 마음보다 귀한 것이 가족이며 가족보다 귀한 것은 그 가족을 끝까지 지켜내는 사랑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의 힘으로 김순자 할머니 가족은 진정한 부자가 되었다. 끝. 돈이 사람을 시험하지만 진심만이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 그리고 진정한 부는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나누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이너스 김순자 할머니의 지혜.